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은 거대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논을 빌려서 이 근대라는 프로젝트에 생긴 균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트만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거대한 건설 현장에 비유하는 거예요. 인류의 진보라는 엄청난 청사진을 가지고 수세기 전에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근대 세계라는 프로젝트. 도대체 이 거창한 계획이 꿈꿨던 건 뭘까요? 그 시작을 보면요, 세속적인 야망이랑 종교적인 열망이 막 뒤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 같은 탐험가들은 자신들의 종복 활동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적인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꿈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야심찬 프로젝트가 그렇잖아요. 결국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동, 근대 국가였어요. 여기서 몰트만은 국가가 가진 치명적인 역설을 딱 꼬집습니다. 우리가 왜 국가를 만들었죠?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패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방패가 어느 순간 우리를 향한 억압의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물론 이 역설에 맞서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초기 근대 사상가들이 정말 혁명적인 주장을 내놨죠. 바로 이겁니다. 권력은 왕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왕을 만든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국가가 우리를 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무관심이 그 괴물을 키우는 먹이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위기가 정치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몰트만은 이 균열이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한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와의 관계까지 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적인 대가는 정말 처참합니다. 몰트만이 제시하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유럽, 일본, 호주 같은 정말 잘 사는 나라들에서조차 집 없는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에 달한대요. 이게 바로 근대 프로젝트의 심장부에서부터 골마토진 상처인 거죠. 그리고 이 비극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유엔에 따르면요, 매일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해요.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기술을 가진 시대에 말이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불균형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의 자유, 이거 근대가 이룬 가장 큰 성취 중 하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쪼개졌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대도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만 동시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균열은 바로 자연의 파괴입니다. 몰트만은 인류가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봐요. 체르노빌 사고로 광대한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 파괴가 우리 모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진단만 늘어놓으면 너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몰트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런 세상의 고통 한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신학, 문제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신학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몰트만이 특히 주목하는 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신학적 응답들입니다. 보세요. 라틴 아메리카의 억압에 맞서서 해방 신학이 나왔고요. 유럽의 위험한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해서 정치 신학에, 또 가부장제에 도전하는 여성 신학, 그리고 마침내 자연 파괴에 눈을 뜬 생태 신학까지, 이 모든 게 다 세상의 아픔에 어떻게든 응답하려는 신학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진단은 끝났고 이제 처방을 봐야겠죠. 몰트만은 단순히 제도 몇 개 바꾸는 걸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제안이 바로 느림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늘 급하다 급해 하면서 끝없이 소비하고 버리는 이런 삶의 함정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지속되고 고쳐서 다시 쓰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자는 거죠. 몰트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지혜를 뜻밖에도 전근대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는 이 북미 원주민의 메시지처럼 말이죠. 자연을 지배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한 순환의 일부라는 걸 아는 그런 지혜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동물을 그냥 우리가 써도 되는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창조된 동료, 피조물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결국 몰트만은 이 절박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셈입니다. 자, 과거의 실패는 이제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비판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이제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